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게 되면 시장에 의심받기 시작하는 연준이라고 되어져 있고 미 국채 단기물 금리, 실제 금리 안정 여부가 키포인트가 될 것이며 오펙 회의가 앞으로 주목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동반 급등에 따른 측면이 그래프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 수출 활발한 증가세 추이와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 확장 국면에 따른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과거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측면인데 지금에 대한 액션을 보게 되면 조금은 스탠스가 조금은 바뀌었죠. 그래서 그 점도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심리에 대한 개선 추이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제조업의 경기 양호한 상황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기 심리 개선 추이도 예상치를 상회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진국 증시 퍼포먼스와 신흥국 증시 퍼포먼스 추이도 어느 정도 양호한 수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통화에 대한 추이인데, 여기 보이시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남미권에 대한 통화 가치에 대한 측면은 거의 마탱이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통화 가치에 대한 변화 추이가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등락폭보다는 훨씬 더 크고 회복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회복이 볼 것 같은 그런 국가들이 오히려 요새는 좀 많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 보니까 요새 추세도 그런 쪽에 대한 국가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아마 한동안 엄청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마 회복하려고 하면 7년,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표는 그냥 참고용으로 눈도장 정도만 찍어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채굴풀 창업자 칩 공급 부족으로 채굴기 생산에도 차질이 보여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칩 수요가 크게 증가해 비트코인 채굴업계는 물론 가전제품, 자동차 산업 전방에서 칩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문은 넣어놨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생산까지 넘어가는 시점이 해시율에 적용을 주는 시점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도 미리 언급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퓨리가 나스닥 스펙과 합병을 하면서 우회 상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또 추가 매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당가는 48,888달러에 200개 이상을 추가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거의 계속해서 이 가격에 계속 매집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더 큰 하락은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진짜로 올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비트코인과 같이 운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예사롭지가 않죠. 그리고 팀 드레이퍼 또한 현금 보유 1위 애플도 비트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산의 유동성이 넘치는 상위 몇 개 기업들이 이쪽에 있는 현금성 자산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대비에 대한 그걸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인 부분으로 자산 이동성을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는데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안책으로 팀 드레이퍼가 자꾸 그런 쪽으로 유인을 하는 것인데 한국에 있는 대부분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그렇게 현금 유동성이 좋은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점과 미국의 상위 몇 개 기업을 보게 되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유 있는 기업들은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이 있는 거지, 뭐 웬만한 기업들이 다 동참을 해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선을 그어주는 부분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밀크가 많이 올라왔던 이유가 이렇게 2차 소각이 완료가 되면서 좀 가격 대비 영향을 좀 주었고요. 보고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 신규 투자자가 42% 암호화폐 보유 기간이 12개월 미만을 원한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의 의미는 짧은 시간 안에 수익성을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 자들이 꽤 많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이 변동폭도 매우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 성과에 치중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도 큰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전문가가 별로 많이 없다 보니까 그만큼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하기에는 너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치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폴가 다시 로코코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미 상원은행의 주택도시위원회 미 연준이 CBDC 앞장서야 된다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트위터 CEO가 첫 트윗에 NFT 토큰을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팬덤이 생겼으니까 내가 이런 걸 만들면 알아서 잘 팔리겠지 라는 걸 알고 잭도시가 정말 똑똑하게 이런 거를 또 준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트 토큰이라는 점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과연 이 토큰이 문제가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더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이더리움 기반에서 발행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8일자 기준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진행을 한다. 약 90분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토큰 발행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성이 없이 아마 할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요 이야기를 드렸던 바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 매주 $300 실업수당 지급에 부양안의 합의를 완료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저스틴 선이 잭도시의 첫 트윗 NFT $50의 입찰을 희망한다라고 해서 거품의 거품을 진짜 띄워서 어떻게 해서 이 시장을 다시 불어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스틴 마케팅 하나는 기똥차요. 그리고 북미의 첫 비트코인 ETF가 7일간 1381개 증가를 했으며 현재 11,445 비트코인 부분에 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는 실정에서도 잘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랍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월가 베테랑 투자가 조지 볼 또한 암호화폐 통화가치 하락 대비한 해지 수단으로 아마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망가진 국가들이나 아니면 통화가치가 회복이 안 될 만한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 해지 수단으로 많이 쓸 것 같다. 아까도 자료를 보여드렸다시피 2020년도 3월달 기준으로 통화가치가 완전히 박살난 쪽을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거 대비의 통화가치가 박살난 그런 국가들은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과거에 막 7년, 많게는 10년 이상 걸렸던 그런 국가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회복이 그렇게 빠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장기간
비트코인의 이용자 수는 점차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회복하기 전때까지는 계속 이용을 하게 될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는 또 많이 생기겠죠.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볼전 CEO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에서 매력적인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일부를 암호화폐에 할당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상승이 장기적으로 통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암호화폐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아무래도 경제에 문제가 있는 국가들 또한 인플레이션이 슈퍼 인플레이션 올 확률도 꽤 높겠죠. 그 부분과,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CEO 겸인 누나가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굴 환경 문제에 따른 이제 이분의 의견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채굴하는 에너지 양이 별로 안 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력 에너지나 대체 재생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전통 금융 세계에서 쓰는 그런 전기 소모량 대비보다는 훨씬 적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이런 댓글에 대한 내용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 주장도 맞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시점에 납득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보다 더 오른 이유는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게 되면 요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기준으로 이더의 총 발행량은 1억 1485만 개, 현재 이중 2.81%는 300만 개가 2.0 네트워크에 예치가 되었고, 예치된 이더는 향후 최소 2년 정도는 시장이 나오지 않는 물량이다. 이렇게 이더의 시중 유통량이 줄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개수가 줄이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런 쪽에 오히려 실질적인 가격에 영향을 주니까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하시면서 해라.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NFT 잘 가고 있고 디파이 잘 가고 있으니 당연히 이더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상승 요인도 짧게 이야기하면 디파이, 흥행, 그리고 NFT, 요 내용에서 NFT가 빠져 있는데 NFT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수수료 일부 소각하는 EIP 1559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또 달라질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남겨 놓았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2013년, 2020년도 시총 상위 15개 변화 영상이라고 해서 14년도 2월 16일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라이트코인, XRP, 도지, 뭐 NXT 뭐 등등등 많이 보였던 코인들도 있지만 사라진 코인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더, XRP, 테더,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캐시, 폴카다 이런 순이죠. 여기서 보이지 않는 코인들이 대부분 많이 없어졌습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굳건한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 정말 경영진에 대한 마인드, 진짜 강한 의지, 그리고 활동, 그리고 그만큼 해당에 있는 코인 유저를 생각을 해주고 있냐,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어요. 무작정 믿다가는 여기서 보이지 않았던 코인들 다 없어졌던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가 무조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단단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초 때였나요? 그때도 무슨 카드 가지고 장난쳤던 그런 상위 크립토 마켓 8위까지 되어져 있는, 시총 8위까지 되어져 있던 그 코인도 순식간에 없어졌기 때문에 뭐 2위권이나 3위권이나 4위권이다라고 해서 안 없어진다라는 보장성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더가 뭐 한순간에 없어진다 이런 논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더가 정말 치명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진짜
적긴 하지만, 매우 적긴 하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주목하면서 해당 자료와 정보는 계속 들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 순위가 변동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자만이 시총이 계속 커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뭐 그런 코인의 계좌 잔고가 계속 늘어나겠죠. 이것도 커뮤니티에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리고 유튜브 사기주의, 사기수법에 대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상에 유명인들을 녹화 영상을 띄워두고 코인을 보내면 2배로 돌려준다라는 형태가 많이 있는데, 이걸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또한 이게 거의 알고리즘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잘 필터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해서 이런 사기에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싶다고 앨런 머스크가 이런 거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 그리고 항상 불장일 때 이런 스캠 같은 게 많다라는 걸 잘 가려가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이낸스가 만든 투자사 바이낸스 랩스라고 했는데요. 보게 되면 이름 그대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벤처 기업인데, 특이한 건 애들이 들어가는 코인 기업들은 모두 전체 조달 금액의 10%가 바이낸스가 투자한다라는 점이다. 사실 이 정도만 적으면 얘기가 끝난다라고 보는데, 실제 사례를 좀 들고 와야 믿지 않겠냐 라는 것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낸스 투자했다 암호화폐 기업 리스트가 나왔는데요. 앨런드, 컴파운드, 밸런서, 그리고 하모니, 그 밖에도 뭐 요런 뭐 밴드, 카바 같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참여를 했고 다 성공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잠펑자오가 최근에 뭐 코인에서는 거의 부자 순위 2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측면을 좀 잘 보셔라. 그리고 바이낸스가 왜 이런 코인들을 많이 밀어주고 있는지도 좀 생각을 조금만 해보셔도 답은 나온다 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비체인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체인 2.0이 나오면서 디파이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머스크 재산에 대한 30조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테슬라 하락과 비트코인에 대한 영향이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당장 돈이 없어도 코인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3월 달에 제가 속해져 있는 그런 카톡의 모임방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방은 이 유튜브 하기 전에 있었던 모임방이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절대 공유할 생각도 없고 뭐 거기에서 리딩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근데 그쪽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3월 달에 계속 조정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이 막 안정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없이 올라가는 건 없고 적당한 조정이 있어야 좀 건강하게 올라가는 것이지, 이게 진짜 뭐 로켓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이 저는 좀 눈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보고 상상력도 동원을 하시면서 정말 이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 쪽으로 가고 있고 그 트렌드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트렌드에 맞게끔 투자를 하게 되면 일정 수익률이 나오게 되고, 그 수익률 부분에 있었을 때 예비비를 두고 그 예비비 부분은 언제든지 조정이 나왔을 때 적당한 부분에 대한 현금을 만들어냄으로써 다시 재투자로 이어지게 되면 또 수익
비가 좋아지고 개수 모으기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코인 시장에서 대박을 노린다거나 욕심을 부리는 순간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가장 큰 공통점은 2에서 3% 작은 수익률을 아무것도 아니다, 하찮게 본다라는 것이다. 작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작은 수익을 맛보는 기쁨을 느끼고 수익 금액이 아니라 수익률 퍼센트를 보면서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벌었다는 것에 만족을 느낀다면 당연히 좋은 건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찮게 본 순간 그때부터는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코인이라는 부분이 이 1, 2% 벌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항상 대응을 해야 되고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필히 찝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